미국 CPI가 5%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이는 3월 CPI이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이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또 물가 안정, 미국에서 또 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우후죽순으로 뜰 겁니다. 그 방송 도중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발표되자마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그런 이야기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물가가 안 잡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방해된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고용시장 주춤에 금리 동결이 전망이 되고 있다, 미국에. 고용시장이 주춤하다. 고용시장이 주춤한 이유는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갔고,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고용시장은 주춤한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용도 많이 안 했다, 예상치보다 낮았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용시장 과열로 임금이 오르고 이것이 물가를 끌어올려. 자, 미국 물가 중에서 이미 유가나 에너지 이런 부분은 잡혀있고, 그 다음에 근원물가 이 부분을 금리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비스 물가, 요게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촉발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 서비스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늦어진 이유가 고용시장 지표 때문이었는데, 고용지표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 고용은 지금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주춤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비농업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은 오히려 3.5%로 낮아졌다. 구인이 지표가 줄었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굉장히 탄탄해서 금리 인상을 견뎌낼 체력이 있다. 그럼 변수가 있었던 게 실리콘밸리뱅크, 즉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거고, 요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또 한 가지,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이거 뭐 둘 다 보면은 사실 중국이 배후인데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고용시장이 왜 안 됐냐, 그럼 코로나 이전 수준이랑 비교를 하기 전에 일단 보시면은 노동 참여율이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 연령대에서 뭐 15세 이하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16에서 19세 요거는 뭐 노동 막 할 시기는 아니죠. 원래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핵심은 25세에서 이게 54세 요 부분인데 여기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죠. 오히려 좀 안 나오고 있는 데가 55세 이상, 그 다음에 16세 20세 이하, 그렇죠? 여기는 20세 이상부터는 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봤을 때 여기 25세에서 54세 요 부분을 떼서 미국에서도 따로 고용률을 낼 정도예요. 그만큼 여기가 핵심 생산 인구이고, 여기에 고용률이 코로나 이전에 83.1이었는데 지금 83.4까지 올라갔어요. 즉 코로나 터지고 나서 뚝 떨어졌죠. 완전 고용이면은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완전 고용이 되고도 남았죠. 코로나 이전 수준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럼 고용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왜 줄었느냐, 뽑을 때는 이미 다 뽑았고 그 다음에 구할 사람들도 이미 다 구해서 그런 거예요.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자,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요? 16에서 19세 나아졌죠? 20에서 24세가 조금 줄었지만 25에서 54세가 다시 늘어났고, 55세 이상이 핵심적으로 많이 줄었다. 이 이상은 조만간 은퇴할 나이죠. 여기 시장에서가 조금 줄었지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즉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탄탄한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해요. 라이트하우스에서 100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원을 뽑는다고 해보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100명 다 뽑을 수 없으니까 일단 한 20명 뽑고, 그러면 이제 80명이 필요하죠. 또 20명 뽑고 20명 뽑고 20명 뽑았어요. 80명 뽑았어요. 그 다음에 15명 뽑았어요. 이제 5명 남았어. 이제 5명 뽑겠다는 거예요. 아, 저기 고용이 많이 안 되는구나, 저기 회사가 안 좋구나,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죠. 뽑을 만큼 다 뽑았고 고용이 이미 충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막 예전처럼 확 늘어날 수가 없는 거다. 코로나 집값 쭉 빠진 다음에
그때만큼 하락세가 나오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워낙 급격히 오른 게 급격히 빠진 것처럼. 그것처럼 코로나 때 너무 급격히 실업이 됐던 것들이 급격히 고용이 된 거다. 이 정도예요. 그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수순이고.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굉장히 탄탄하니까 금리 인상의 걸림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그 CPI 지표 발표가 다음 연준 일정의 직전 마지막 CPI죠. 그랬을 때 9시 반경에 발표돼서 오늘 밤, 그래서 지금 9시 반부터 하고 있는 건데 요 이야기를, 연준 회의 일정이 5월 2일에서 5월 3일이고 그 다음에 4월 CPI가 발표된 게 5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번 3월 CPI에다가 4월 CPI 예상, 요걸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 연준 회의 결과가. 그랬을 때 미국의 CPI 지수, 요거는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9시 반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CPI 지난 1시간으로 다시 검색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미국 CPI 상승률은 전년비 5%. CPI는 전월 대비로 조금 올랐고 예상치보다 하회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한 달 전보다 많이 뛰었죠. 지금 근원물가가 핵심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하락이 CPI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미국도 똑같이 CPI는 떨어졌는데 아직 유가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죠. 감산 부분은. 근원 CPI는 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산 이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5%, 5.6%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도 CPI, 원래 기본적으로 CPI가 더 높고 근원 CPI가 더 낮았는데 이번 3월에 CPI는 떨어졌는데 근원 CPI는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근원 CPI가 CPI를 역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즉 유가 하락과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가 되고는 있지만 유동성 억제로 인한 근원 CPI 억제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가 상승, 펀치 맞았다. 그랬을 때 미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도 좁아지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돼요. 보통은 미국은 터지고 난 뒤에 대응을 하긴 한데 이번에는 원유 감산이 이미 터졌죠. 이미 터졌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저 원유 감산 뒷배경에는 페트로달러에 도전하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도 뒤에 중국이 영향을 줬죠. 중국이 미국채를 열심히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채를 팔았다. 즉 국채를 시장에 내놨다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터졌어요? 국채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손해를 본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딱 제일 약해질 때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중국을 제대로 못 때려잡았어. 미국이 보통 이제 때려잡을 시기가 있는데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어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냅뒀다가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때려잡을만 하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고, 그래서 코로나 극복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중국에서 선방 때린 거죠. 채권을 판 거죠. 어차피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낮추면서 인플레이션 가속이라는 더블 펀치를 날린 거다. 지금 여기서 미국이 어느 쪽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조가 바뀔 텐데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더 핵심적으로 기조를 두고 있다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올려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3.75로 안 끝나는 거고, 미국이 여기서 은행 붕괴를 더 막겠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될 겁니다. 지금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똑바로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더 안 좋다는 거죠. IMF가 왜 우리나라는 더 하락을 시켰겠느냐? 우리나라는 문제가 너무 많죠. 국가부채 상승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왜 늘어나요? 세수는 줄어드는데 돈을 푸니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안 잡히죠. 인플레이션, 미국은 그래도 9.1에서 5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크죠. 부동산 PF 문제 터지게 생겼죠. 부동산 PF 문제가 2금융권에 연관이 되어 있죠. 2금융권 안 무너지기 위해서 연한계를 썼죠. 1금융권에서 끌어오죠. 그러면 1금융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1금융권 은행 예대 마진 너무 많이 남긴다 해가지고 금리 때려서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젤3 적용 또 늦춰주고 있고, 그러면 바젤3 적용이
늦어지면은 은행의 건전성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소리죠. 계속 악순환이 돌고 있는 거예요. 뭐 안 잡으려고? 부동산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부동산 연착륙 시킨다고 하는데, 연착륙이 아니라 사실은 이륙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이륙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륙이 되겠냐? 결국엔 이륙하려면은 유동성이랑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를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서 흘러나왔죠. 그리고 기름의 효과를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불량 휘발유까지 넣은 거죠. 그 효과로 지금 엔진 망가져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착륙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근데 그거 막으려고 지금 경제 파탄 나는 것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그래도 세계 경제가 그나마 나으면 우리나라도 그나마 괜찮을 텐데,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역 적자까지 나고 심각해지고 경상수지까지 적자 나고 있고, 그러니까 타격이 더 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물가 안정은요, 경기 침체 때문인 가능성이 더 커요. 물가가 정상적으로 잡히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통화 승수가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를 줄이게 된다. 거기에 금리도 올라갔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 줄고 실질 소득 주는데 소비를 어떻게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줄죠. 통화 승수가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잡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확실하게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잡히면은 경기 침체되면서 물가 잡히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부 침체되더라도 일부 침체되는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급인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감사 이슈 터진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물론 또 오늘 CPI 지수 보고 나서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졌다 할 테고, 지금 CPI 지수 기대하면서 금리 인상 되지 않을까 해서 환율도 25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2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번에 안 올리더라도 미국이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80%가 넘어갔다. 물론 오늘 CPI로 저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겠죠. 물가 잡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근데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미국 CPI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몰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 의심도 드는 거예요. 금통위 회의 일정 원래 언제였어요? 내일이죠. 근데 왜 CPI 발표 전에 부랴부랴 했냐? 물론 회의 때문에 그랬다,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CPI 발표 전에 부랴부랴 앞당겨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 CPI 발표 나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어차피 미국 금리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동결하려고 좀 수쓰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5월에 동결을 하더라도 4월 CPI 발표 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5월에 동결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4월 CPI를 보고도 동결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시중금리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사실상 인상 종료해서 인상 마무리된 듯, 인상 기조 마무리, 인상 끝났나, 사실상 금리 인상 마무리, 종료, 힘실려, 뭐 연내 기준금리 동결. 자, 작년 초에 금리 그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다고 했죠. 3% 넘는다 얘기했던데 거의 저희밖에 없었죠. 근데 막 금리 2% 이야기 나올 때 다 그 말 믿었죠.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다, 그러면서 다 금리 이야기만 하고 있고, 집값은 이제 금리만 잡히면 집값이 잡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 고소하신 분도 그 이야기했죠.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라서 죄송한 마음이 오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본인들한테는 2%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3%보다. 그럴 땐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3.75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통위에서 6명 중에서 5명이 3.75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 믿고 다 종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들 유리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 근데 유리한 것만 믿는다고 해서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요? 아,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싶었으면은 지금쯤 금리도 올리지 말았어야 되고,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돼서 부동산 가격은 더 빨리 올랐어야 되고 그랬어야죠. 희망만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아요.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자들, 특히 금리에 민감한 건 부동산보다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증시죠. 그러니까 증시 관련자들, 채권 관련자들, 채권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려가야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금리 동결한다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를 못 믿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때는 왜 믿었는데? 유리할 땐 믿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경제는 그렇지 않다. 경제는 핵심을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CPI 지금 발표됐는데 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나라랑 똑같이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고 근원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요 부분만 핵심적으로 보더라도요,
금리 인상을 가속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는 내년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